네, 반갑습니다. 자, 출제 경향 분석 해볼게요. 오늘 성인입니다. 이제 성인 들어가는 때 건강 사정 많이 출제가 되었죠. 자, 2008년도 보니까 출제 경향 분석 사시검사법, 사시검사 2008, 2009년 이 사시검사법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뭐 이렇게 신체 검진 기구의 사용법 해가지고서 해머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2년도 뇌신경 검진하는 거, 네, 이런 것들 출제가 되었고요. 2015년 전립선 암 검진하는 거, 직장 수지 검사, 그리고 PSA 혈청 검사, HIV 선별 검사, 엘리사 검사 2016년도 출제, 그리고 청력 검사, 음차를 이용하는 청력 검사, 린네 테스트하고 베버 테스트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2017년도에 대면 시야 검사, 눈 검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눈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18년도에 시각 전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랑 막 섞여져 있어가지고 분리해서 보는데 드문드문 출제가 되는구나. 자, 진행합니다. 14, 15페이지에 걸쳐서 쭉 이제 건강 사정을 할 때 문진,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한다. 건강 사정의 기술이죠. 2009년, 2013년 건강 사정의 기술은 당연, 검진 순서가 나오겠죠. 검진되는 순서. 예, 먼저 문진합니다. 주 호소를 문진하고 현 병력은 PQR, ST로서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넘겨서 표를 보시면서 P 증상의 악화 완화 요인. 첫 증상을 느꼈을 때 어떤 증상이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체위는 그죠? 또 증상을 완화한 것은 식사를 하니까 더 완화가 되더라. 체위는 약물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완화, 악화 요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Q, 질 어떻게 느껴지는지, R, 부위, 방사, 리즌 통증이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S, severity, 중증도, 중증 정도, 중등도냐, 마일드하냐. 자, 타임, 시작은 언젠지, 그리고 빈도, 얼마나 자주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기간,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콜드 스파. 자, C, 캐릭터, 어떤 특성, O, 온셋, 발현, 언제부터 증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 L, 로케이션, 증상의 부위. D, 듀레이션, 기간, 증상의 지속기간. S, 시비얼리티. P, 패턴이죠. 양상. A, 이 증상의 연관 요인들, 예, 증상 관련 요인들 해가지고서 콜드 스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PQRST, 콜드 스파. 자, 그 다음에 그런 현 병력을 확인하고 시진합니다. 시진, 목적, 방법, 촉진. 자, 촉진합니다. 감촉, 맥박, 팽윤, 크기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자, 체액까지 확인. 타진, 대상자의 피부를 타진하면서 밀도,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청진. 대상자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청진하는데, 네, 높은 음은 다이아 프렘으로 듣고 낮은 음은 갤럽 리듬 이런 것들은 벨, 오목한 모양을 사용을 해서 듣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셔야 될 거다. 자, 기구 사용법은 체온계, 애과체온, 직장체온, 고막체온들 체온계 사용하는 거야.
뭐 나오겠습니까? 많은. 그 다음에 세운 게 있고요. 칼리퍼. 칼리퍼 뭐 하는 거죠? 피부 주름 두께의 지방 알아보는 거죠. 캘리퍼를 봐서 이제 지방의 두께를 봅니다. 피부 두께로서. 그다음 펜라이트 눈 검사할 때 등. 그다음에 검안경. 예, 검안경으로 검안경이 어느 질환에 나오나요? 그렇죠. 녹내장이죠. 녹내장의 검사를 할 때 검안경 사용법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망막이나 안저까지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신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녹내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혈압계. 혈압을 재는 측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램프. 우드램프는 출제 가능성을 갖고 있죠. 우드램프. 객관식에서 지문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피부에 진균 감염이나 각막 찰과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두 가지 검사를 하죠. 주로 진균 감염 검사를 훨씬 많이 합니다. 자, 진균 감염이 있으면 우드램프를 비추었을 때 감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로? 색깔의 변화로. 색의 변화로. 무슨 색깔? 예, 그린 보여, 그린. 연두색이나 청록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광염료를 눈에 점적한다면 이 각막의 찰과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균 감염 확인과 각막의 찰과상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경이 있습니다. 이경을 대고 검사를 할 때는 웨이도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계를 후 상방으로, 어린이는 후 하방으로 잡아 당겨야 된다. 그 다음에 질경, 그 다음에 9번 반사용 해머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심부건 반사. 그죠? 심부건 반사. 주로 이런 심부건의 반사를 확인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질환은 신경계 검사. 그렇죠. 신경계 검사. 부인과에서는 자간 전증 확인할 때 반사용 해머. 자간 전증 MGS오퍼 쓰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반사력이 떨어졌나 유지되나, 예. 심부건 반사의 유도, 그러니까 신경계 질환 유무를 판별할 때. 그래서 정상이 정상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투 포지티브다. 예? 투 포지티브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면 항진, 그 이하면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정상, 정상, 반사가 없거나 과잉 반사는 비정상입니다. 자, 3 포지티브까지는 병적인 상태다 아니다. 1, 2, 3는 병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감소되었다, 항진되었다,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 이하다, 그 이상이다 하게 되면 이건 비정상이다 라고 판별하는 거 하기 때문에 심부건 반사를 유도하는 건 반사용 해머이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부위를 칠 때는 해머의 뾰족한 부위를 사용을 하고 넓은 부위를 칠 때는 무딘 부위를 사용을 하라. 자, 이래서 그레이드 지금 그림에서 22페이지 그레이드 0, 그레이드 4 플러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비정상 구간은 네, 0과 4단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정상적인 구간은 1, 2, 3. 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구간이 노말이다.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는 하이퍼,
원 포지티브는 로우 노멀이라고 하는 거죠. 로우 노멀, 노멀입니다. 자, 이렇게 기구 보셨고요. 사정에 필요한 실무 수행 능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신체 계통별 사정, 피부,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병변 넘어갑니다. 24페이지. 1차 병변은 피진, 구진, 소수포, 대수포, 농포, 팽진, 결절, 종양, 반점. 자, 그림으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B급이지만 이건 구진이야. 1cm보다 작다. 우리 구진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융기가 되었는데 1cm보다 작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예? 그죠? 수두, 구진, 수포, 농포, 가피순이라 했죠. 자, 수포는 1cm보다 작게 융기가 되면서 체액이 들어간 것. 농포는 농으로 채워진 것. 그럼 팽진은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휠, 팽진. 어느 질환하고 관련이 있을까? 두드러기. 옆에 써져 있네. 그 위에 농가진에는 농포에는 여드름 농가진 이렇게 있는데 그 농포의 농가진하고 수두하고 농포가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리고 수포 농포 순이기 때문에 농가진도 똑같거든요. 수포 농포 순이어서. 그런데 수두하고 뭐가 다른가? 수두는 농가진의 색깔은 아니지. 수두의 원인균은 바이랄이죠. 농가진의 원인균은 세균이거든요. 포도상 구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으로 인한 농포이기 때문에 그 농포의 색깔이 갈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으로도 수두하고 농가진하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갈색 반은으로 나타난다고. 반은까지. 자, 팽진은 두드러기 단마진 있죠? 이 두드러기 단마진이 어느 때 나타나죠? 아나필락시스, 약물 반응 또는 벌에 쏘였을 때. 그 다음 노둘입니다. 1, 2cm 정도 융기가 되고 구진보다는 깊어요. 자, 구진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도돌도돌하게 밖으로 올라오는 거지. 외부로. 그죠? 그런데 노둘은 융기도 되지만 안으로 깊고 단단하게 형성되는 게 노둘입니다. 그러면 이 노둘의 그 결절의 대표적인 것은 많이 들어본 거. 통풍, 헤베르덴 결절, 관절염일 때, 이런 노둘, 또 폐, 결핵일 때 우리가 노둘 생겼어요. 처음에 결절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둘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수포는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구진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죠? 도돌도돌 생기지만 없어지지만 노둘은 잘 없어지지 않죠. 자리를 잡고 깊숙이 있어가지고 단단한 걸 말해요. 종양은 그보다 더 크겠지. 반점, 1cm보다 크고 평평하고 불규칙적이다. 자, 2차 병변. 이로써 가피, 인설, 태선화. 태선화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1년 기출문제죠. 어느 질환하고 연관해서 나왔어요? 아토피, 피부염. 거칠고 두텁고 단단한 피부. 예. 색깔도 더 진한 갈색. 그래서 일명 무슨 피부? 그렇죠. 코끼리 가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칠고 두텁고 단단하고.
너무 잘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또 다른 걸 쓰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열구, 갈라진 거죠. 피셔, 무좀, 이런 미란.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표피가 뜯겨져 나가서 축축한 거. 그래서 예쁘게 축축한 게 아니라 꼭 곰팡이 핀 것 같이 이렇게 좋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궤양, 움푹 파여진 것을 말합니다. 욕창, 궤양. 그 다음에 반은 섬유 조직으로 불규칙하게 두꺼워진 가는 선들, 위축, 얇고 빛나고 반투명한 종이 같은 모양이다 라는 거. 이건 가피예요. 이건 인설이에요. 이건 태선화예요. 태선화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거다. 피부의 색깔의 변화, 갈색입니다. 멜라닌. 청색입니다. 산소 부족. 청색증이죠. 적색입니다. 적색은 잘 없지 않나? 부끄러움 써놔서 그래 별로. 노란 황달이다. 간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청색이라는 거겠지. 그 다음 손톱 사정 넘어갑니다. 정상 손톱. 자, 이 정상 손톱의 각도는 몇 도? 160도. 180도 이상 곤봉상 손가락. 네, 그래서 곤봉상이라는 거, 각이 증가된다. 스푼 형태. 손톱 망곡이 기접으로부터 위를 향한 것처럼 오목하다. 이런 거죠. 자, 위에서부터 다시. 자, 빈 라인이라고 한다면 손톱에 가로 한 물이 있는 거. 감염이나 상해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길쭉한 갈색 줄. 파로니키아, 이것은 아급성 세균성 심내막염 뭐 이런. 그 다음에 조갑주의염, 조갑염. 손톱 가장자리의 피부 염증은 피부 감염인데 주로 진균 감염일 때 이렇게 되고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스푼 형태의 손톱과 곤봉상 손톱이죠. 스푼 형태의 손톱은 언제 자주 보이더라? 철분, 결핍성, 빈혈일 때, 빈혈에서. 자, 곤봉상 손가락은요. 저산소증? 그렇죠. 그래서 심장질환일 때, 심장질환 또는 이제 폐질환, 심폐질환에서 관련이 있죠. 산소 부족이니까. 적혈구 부족은요. 스푼 형태의 손가락. 그죠? 빈혈일 때. 뭐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다. 손톱 기억하시고 손톱의 모양도 기억하셔야지. 그림으로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림 보기 하셔야 됩니다. 자, 두부와 경부 읽어보시고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눈썹, 안구, 결막, 공막, 각막, 동공. 자, 동공에 머물러서 눈의 동공. 2번에 미음. 크기 모양 양쪽이 같은지. 빛에 대한 동공 반사를 검사하는 것이 대광 반사. 먼 곳을 응시하도록 해서 망막에 빛을 비추어 본다. 그러면 동공이 축소됩니다. 그죠? 빛을 딱 해보면 동공이 확 줄어들죠. 직접 대광 반사. 그런데 빛을 받지 않은 동공도 같이 축소가 된다. 이를 교감 대광 반사. 어렵진 않지만 용어 명칭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 이거 신경계 검사인데 이건 알아. 그리고 빛 비추면 동공이 쪼그라드는 것도 알아. 근데 얘 이름을 까먹어. 그러지 않게. 대광 반사인데 직접 대광 반사인지 교감 대광 반사인지 명칭 기억해 두기. 자, 그리고 외환 근육 검사가 있고요. 조절 반응 검사. 콧등에서 10cm 떨어진 곳에 표적을 놓고 보고 먼 곳을 보고 먼 곳을 볼 때는
동공이 가까운 거 보면 동공은 수축하고 먼 걸 볼 때는 동공이 예, 확장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수정체 조절하겠죠, 그죠? 나중에 눈 가서 또 다시 할 텐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안검의 이상, 안검 하수증, 안검이 처지는 거. 우리 안검 하수증이 있었던 질환들 생각이 나나요? 아직 질환은 안 배웠구나. 그치. 심낭성 두통. 지나간 거에서는 심낭두통. 호너 사인 있었잖아요. 그죠? 안검 하수가 되는 것은 뭐, 7번 신경, 안면신경의 마비 같은 것들이니까. 지나간 것 중에는 심낭성 두통. 자, 시신경 유도 이상. 자, 시신경 유도가 이상해졌을 때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녹내장이겠죠. 녹내장이겠지. 정상이면 색깔은요, 노란색, 그죠? 오렌지빛이죠. 시신경이 위축되면 흰색, 유두 부종이면 충혈된 분홍색, 녹내장성 유두 함몰이 됐을 때 위축되면 창백해지는 거죠. 회색빛으로. 그래서 유두 함몰과 함께 위축이 되면서 창백해진다. 그래서 이 색깔을 보고도 정상인지 유두 부종이 있는 건지 예, 녹내장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시신경 유두를 보고. 검안경을 가지고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검안경으로 망막과 유두 안저까지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유두 부종이 보이는 질환은 뭐가 있을까? 응? 정맥 울혈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뇌압 상승일 때, 네,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귀. 그래서 나중에 저기 성인을 전부 다 보고 나서 건강 사정을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리되는 느낌이 드실 거야. 그렇겠죠? 자, 귀, 이계, 이도, 고막 있습니다. 고막 시진, 청력. 이게 중요하지. 청력의 편기 검사와 공기 전도, 골전도 비교. 자, 편기 검사는 전도성 장애, 지각신경성 장애를 구별합니다. 전도성 난청이라면 이상이 있는 귀 쪽에서 크게 들리고 감각성 난청이라면 정상 귀에서 들리더라. 공기전도와 골전도의 비교, 린데 테스트. 자, 전도성 난청이면 고를 통해 더 오래 들리더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면 공기를 통해 더 오래 들리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귀 공부하고 나셔서 다시 보시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평형검사에서 주로 이제 손해 검사겠죠. 그죠? 손해, 평형검사, 사지평형, 그리고 차안서자 검사. 예, 눈을 가리고 몇 개의 문자를 세로로 쓰게 하는 거죠. 이를 차안, 눈을 덮었다는 거죠. 서자 검사. 그 다음에 보행검사. 일직선으로 걸으라 그래. 보행검사. 또 롬버거 테스트. 요거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명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눈을 가리고 똑바로 서 있게 하는 검사예요. 앞만 눈을 가려도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눈만 가리면 똑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기울어지는 거죠. 눈을 가리면 또 기울어져요. 이게 무슨 테스트? 롬버거 테스트다. 그래서 그 다음 한쪽 다리로 서 있게 한다. 이거는 근육이 좀 약한 사람들은 한쪽 다리 못 서 있는 경우도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차안서자 검사 또는 보행 검사 또는 롬버거 테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손해 검사할 때. 자, 평형검사. 뇌검사도 하지만 이 평형검사는 뇌도 확인할 수 있지만 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초신경, 몇 신경? 팔자신경 확인할 수 있겠죠? 청력. 그죠? 아니, 청력이래. 팔자신경. 평형검사 할 때.
자, 그 다음에 코에 생기는 이상, 비폴리 비중격 편의 읽어보시면 되고, 구강인두 읽어보셔도 되고, 치아 잇몸의 이상, 부어 있으면 잇몸에 문제가 생긴 거겠지. 우식증, 치육종. 자, 학교에서 우식증 확인하죠. 에나멜 면에 백목 같은 하얀빛 침착이 생기면서 검은색으로 바뀌고 공동을 형성한다. 잇몸 비대. 그 다음에 치육종. 잇몸이 국소적으로 비대해진 것. 예. 학교에서 이 잇몸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구강검사. 우리 학교보건에서 정리했던 내용. 이걸 정의하시오.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정의. 그 다음 흉곽폐 넘어갑니다. 문진, 시진. 자, 흉곽을 시진했을 때 아주 특별한 흉곽이 보일 수 있죠. 정상 흉곽은 전후 직경이 횡 직경보다 1대 2, 그죠? 예. 횡이 2, 전후가 1이죠. 그런데 술통형으로 1대 1이 되는 경우, 1대 1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후경이 증가되었죠. 이는 뭘 의미합니까? COPD를 의미하죠. 폐기종적 변화의 흉곽이다. 출제된 적이 있죠. 이런 명칭 나온다. 그 다음 흉골의 아랫부분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전후경이 유독 감소가 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흉곽을 우리 뭐라 그래? 누두형 흉곽이다 라는 거죠. 누두형 흉곽. 선천적 구루병, 비타민 결핍증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두형 흉곽. 자, 그 다음 여러 개의 흉골이 골절되면서 흉곽의 이상운동 양상이다. 32페이지. 흉곽의 이상. 자, 숨을 쉬면 흉곽이 부풀어지고, 숨을 쉬면 흉곽이 쪼그라들고, 숨을 들어 마시면 흉곽이 부풀어지는 그런 이상이 나타나는 양상. 영가양 흉곽이다라고 하죠. 자, 그 외에 이제 호흡의 양상, 흉곽 확장, 기침 객담, 청색증 넘어갑니다. 그 다음 촉진. 호흡 시 흉곽의 확장의 정도. 네. 그 다음 또 3번. 진탕음. 발성에 의한 진동이죠. 진동인데 이 진탕음이 증가되는 경우는 폐렴, 폐종양, 폐섬유증. 그러니까 폐가 좀 딱딱해지는 거 있죠. 제가 좀 딱딱해져요. 그러면 진탕음이 증가가 되고 늑막염, 폐기종, 기흉. 자, 공기가 들어가죠. COPD. 그죠? 뭐 섬유화가 되어가지고 딱딱해지면 진탕음은 증가하는데 공기가 들어가면 소리의 이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합니다. 진탕음이 감소되는 경우는 폐기종, 기흉, COPD. 그 다음 흉막 마찰염, 염발음 등이 있다. 그 다음에 타진, 청진. 폐에서 들을 수 있는 청진, 아주 독특한 청진음이 있죠. 뭐예요? 천명음, 천명음이죠. 좁아진 통로를 공기가 통과함으로써 생기는 고음의 마찰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휘징은 정의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도록. 천명음을 쓰라 그러면 삐리릭거리는 소리 막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정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호흡음에 자, 폐포음과 기관지 폐포음, 관상음이 있습니다. 폐포음은 흡기가 길겠죠. 기관지 폐포음 1대1, 관상음은 기관지니까 호기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호흡의 리듬, 호흡수. 여기서 과호흡이라 그러면 수와 깊이가 모두 증가한 것입니다. 자, 호흡에 있어서의 수나
이상, 리듬의 이상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체인 스톱 호흡입니다. 체인 스톱 호흡. 과호흡의 기간이 무호흡의 기간과 교대로 오는데, 교대로 온다. 그래서 그림으로 출제가 되고 글로도 출제가 되었죠. 체인 스톱 호흡. 어떤 호흡? 리드미컬하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무호흡, 다시 리드미컬하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온다, 불규칙으로 온다? 예, 규칙적으로. 이렇게 무호흡의 기간이 있어요. 무호흡이 있고 호흡의 양상은 이렇게 됩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를 우리는 이제 체인 스톡이다라고 하죠. 체인 스톡 호흡이다라고 하는데, 이 체인 스톡 호흡을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죠? 어느 질환에서 봤더라? 뇌압 상승일 때 체인 스톡 호흡, 체인 스톡 블리싱. 자, 그 다음에 흉곽의 기형. 아까 앞에서 했네요. 술통형과 누두형. 자, 심장입니다. 시진했을 때, PMI 위치를 알아야지. 어디죠? PMI 위치 되게 중요하죠? 그림으로 우리가 여기야 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좌측 중앙 쇄골선상의 제5 늑간. 왜 이 PMI가, 이 PMI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또 뭐가 있을까? 자, 언제 출제가 됐냐면, 류마티스 열, 류마틱 피버일 때,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 류마티스 심질환에서 제일 많이 인발부 되는 곳이 승모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 심장음이 들리는 곳은 어디다? PMI에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심장 질환과 함께 승모판 침범 때문에 들리는 이제 이상적인 심음. 그래서 PMI가 변하거나 리듬이 바뀌거나,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이런 거 물어요. 어느 위치에서 확인한다? PMI에서 확인한다. 자, 촉진합니다. 심천부의 위치, 중앙쇄골 제5늑간 또는 제4늑간이 만나는 지점에 스릴을 확인합니다. 심잡음. 그렇지. 이 심잡음이 들리는 소리, 두덕두덕, 그죠? 말발굽 소리에서 그런 이제 심잡음들이 들리는 곳, 중앙쇄골선상의 제5늑간. 그래서 PMI에 있어서의 그 양상이 변한 거죠. 심음이. 손가락으로 스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4개의 판막 부위의 전부를 촉진한다. 자, 이 스릴의 존재는 그 부위의 커다란 심잡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열일 때 이 심잡음이 들리는 곳 어디다? PMI. 어디다? 좌측 중앙쇄골선상의 제5늑간이다. 자, 맥박도 이제 차이, 강도, 리듬, 수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맥박이 빠릅니다. 빈맥. 맥박이 느립니다. 서맥. 맥박이 규칙적입니다. 정맥. 맥박의 리듬이 불규칙합니다. 부정맥. 맥파가 이중으로 촉진됩니다. 이중 맥박. 정맥과 부정맥이 교대로 계속됩니다. 간헐맥. 강한 맥박, 약한 맥박. 강한 맥박, 약한 맥박. 교호맥. 긴 맥박에서 깊이 파인 강한 수축 기음이 2개.
이중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야 안 돼요? 됐단 말이죠. 이런 이상 맥박은 뭐냐? 명칭을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칭 또는 정의를 써라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중맥이다, 간헐맥이다, 교호맥이다 하는 것들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심장의 타진은 별 의미가 없죠. 청진을 합니다. 정상 심음과 이상 심음을 들을 수 있죠. 정상 심음은 두근, S1, S2 밖에 없어요. S1 승모판이 닫힙니다. S2 대동맥판이, 폐동맥판이 닫힙니다. 이상 심음, S3는 이완시에 들려요. 이완시에. 이완할 때 들려요. S4는요, 심실이 빠른 속도로 채워질 때 잡음이 생성된다. 이렇게. 자, 이런 판막은요, 여기서 가득 채워져 있다가 쑥 들어올 때 탁 닫히는 소리, 정상심음이잖아요. 그죠? 정상심음인데, 이게 들어올 때 판막이 닫히는 소리만 정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장에서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심장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안 나야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판막이 닫히는 소리만 들리는 거지. 그럼 심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판막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 즉 이완할 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자, S3인데 이완 시에 들리는 소리. 여기서 힘이 얼마나 주어지면 여기서 소리가 들릴까요?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뭔지 아시겠죠?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들어가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 물 따를 때 이렇게 좀 비어져 있으면 물이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채워져 있을 때 어때요? 막 물 하면은 막 튀기는 소리들 이런 게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여기 다 채워졌을 때, 채워지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되잖아요. 다 채워졌는데 이렇게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S4예요. 이건 심장 전문의도 잘 못 듣는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듣겠어. 그렇지만 그런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호수가 이렇게 파도가 안 치는 이유가, 호수는 항상 항상 호수할 때 우리 씻을 때 어떻게 써요? 고요한 호수 이러지 않나? 고요한 호수. 파도는요, 넘실대는 파도 이러지 않나? 파도는 바다 밑에가 이렇게 산맥이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파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4가 들리는 것은 이 심장벽에 변화가 왔다는 소린 거지. 뭔지 아시겠죠? 호수처럼 이렇게 깨끗하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막 심실벽이, 쉽게 얘기해서 심실벽에 어때요? 두꺼워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심부전 시에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 시에 에너지 대사율이 너무 많다 보니 막 이거를 엄청 세게 막 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부전 시에 심실벽이 두꺼워지면서 이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물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소리를 S4라 그래요. 그래서 심장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S4를 설명할 때 마치 유리창 벽에 물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파도 치는 소리인 거지. 고요한 호수였는데 밑에 산맥이 생기면서 파도 치는 호수가 돼버린 거지.
자, S3, S4 얼마라는? 근데 S3는 이게 대사량이 많으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 들릴 수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S3는 아기가 아직 어리다면 정상 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인에서 S3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는, 청소년은 정상. S3. 자, 그 다음에 복부. 자, 복부는 순서, 복부의 검진 순서는 청진부터다. 되게 중요하죠. 시진하고 그 다음에 청진을 합니다. 왜요? 촉진, 타진으로 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 청진부터 봅니다. 앞에 거 넘어가서 나머지 읽어보시고, 청진에서 장음이나 연동음을 듣는다 하는데, 정상은 꼬르륵 꼬르륵 무르르는 소리, 감소는 복막염, 우리 언제 출제가 됐어요? 복막염의 증상으로 장음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비성 회장염, 괴사 이럴 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진된 장음, 높고 커다란 몰아치는 소리, 자주 반복하는 고음, 이건 뭘 의미한다? 위장염 또는 설사를 의미합니다. 이를 우리는 복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급성복증에 해당이 되는 증상은 감소 또는 없어지는 소리다. 자, 혈관음, 복막마찰음, 타진, 공명음, 가스가 차 있다. 넘어갑니다. 타금, 촉진합니다. 네. 촉진했을 때 팽창된 복부가 단단한지 뭐 등등등 부드러운지 넘어가고 근골격계. 근골격계에서도 딱히 뭐 특이한 건 없어요. 시진, 촉진, 청진에서 기형이 있고 5번 관절 가동 범위, 6 자세, 7 근력 보세요. 등급이 몇 등급이어야 대체적으로 정상이에요? 5등급이죠. 그죠? 활발한 움직임, 완전한 움직임. 4는 중력과 약간의 저항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다. 3등급 중력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다. 중력에 대항할 수는 있다. 2등급 중력을 배제한 움직임이 있다. 1등급 약간의 수축력이 있다. 이렇게 근력의 등급은 5등급으로, 하지만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행 능력 있고요. 신경혈관 상태, 우리가 5P 또는 6P라고 얘기하죠. 언제 이걸 확인한다? 순환의 상태, 석고, 붕대, 주로 이제 근골격계 석고 붕대 했을 때 확인하는 거죠.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신경계, 신경계에서 진짜 중요한 거, 의식 수준 판별하는 거 있죠. 대뇌 기능에서 의식 수준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상태는 혼미다, 스투퍼다, 세미콤마다 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글라우스 콤마 스케일 요거 점수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응급에서 했었어요. 그죠? 점수가 몇 점이다. 눈 반응 점수, 운동 반응 점수, 언어 반응 점수일 때 그 상태를 열거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41페이지에 뇌신경 검사 도표가 있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 외우시고 계셔야 하는 거지. 나중에 신경계 가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손의 기능 검사, 핑거토 노즈. 예, 그래서 코 이거 있잖아요. 코. 이걸 무슨 운동? 교호 운동. 자, 명칭 기억하셔야 되겠죠.
양쪽 발 모으고 눈 감고 서기. 어지럼증 확인한다 그랬어요. 자, 명칭이 뭐다? 롬버그 테스트. 롬버그 사인. 움직인다. 눈을 감으면 움직여버린다. 롬버그 사인.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4페이지. 반사 기능 검사. 신부건 반사. 툭툭 아까 그레이드 2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두건 또는 삼두근 또는 슬개건, 족저, 아킬레스건으로 확인하게 되죠. 자, 유방검사. 유방검사 시기, 시진, 촉진. 자, 이건 또 우리가 여성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 미리 외워두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고환 자가검사, 자가검진도 뭐 미리 외워두셔도 되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기초 간호학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합시다.